아, 저 처음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좋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다. 뭐 다시 해봐요. 나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자.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쪽 보고 하면 되죠. 아,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이유진입니다. 현재는 컨설팅 회사에서 헬스케어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카피라이터를 하다가 이제 홍보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꾸준함이 이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일 책을 읽고 러닝을 하는 이런 꾸준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을 많이 하셨죠. 힘이 빡 들어가서. 사실 이게 두 번째 자기소개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분위기 가볍고 좋다. 네.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하는 게 네. 이제 디지털 홍보, 혹은 뭐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좀 일반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는 솔직히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비슷한 게 우선 맞고요. 네. 왜냐면 그 경계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비슷한 게 맞고요. 네.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마케팅은 그래도 좀 더 이제 판매 목적이 물건을 이걸 얼마나 많이 팔았냐 그거 있고,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얼마나 이 기업을 좋아하고 그런 명성, 뭐 위기관리 이런 쪽이랑 조금 그런 다른 게 있죠. 아, 이제 제품에 좀 더 비중을 둔 게 마케팅이라고 하면 네. 기업 홍보라든가 기업의 아이덴티티 약간 이쪽에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 홍보다. 네, 그거를 디지털로 수단이 되면은 디지털 홍보가 되는 거죠. 뭐 기업의 SNS를 운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업에서 그 인터넷에서 다뤄지는 사람들 그런 걸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문과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디지털 홍보를 하실 때 이제 문과적인 접근이 어떻게 좀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홍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타깃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인문학적인 시선들이 결국 사람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게 심리든 철학이든 뭐 신문방송이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서 가장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려면 어떤 글을 써야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이 다 문과적으로 도움이 되죠. 근데 저는 문과적이라 보니까 좀 아무래도 감성적이라서 근데 마케팅 이런 거는 좀 수치 이런 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과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더 논리적이시고 더 이런 데이터 수치 잘 다루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마케팅, 홍보 이런 걸로 했을 때 뭐 일반인이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면 제일 많이 접근이 되는 게 약간 카피라이터? 그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삘이 빡 왔어. 그래서 막 무슨 뭐 디자인은 뭐야 딱 이런 식으로 딱 글 쓴 다음에 야 이거 홍보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실무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수치화되고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네, 그 카피라이터도 제가 했었는데 그냥 영감이 딱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카피라이터도 그냥 영감이 와서 글을 쓴다기보다는 네. 이 제품이, 저희는 그 브리프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글을 다 쓰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홍보를 할더라도 그냥 이거 이렇게 홍보하자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왔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들어와서는 어떤 버튼을 더 만들면은 더 이런 액션이 가고 더 리텐션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리텐션이 되고, 어느 문구를 보고 이 홈페이지에 더 몇 초 더 있었나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걸 파악한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데이터나 이제 홍보 공략을 할 때 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그런 얘기네요. 네. 아, 그럼 수집도 그쪽에서 직접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그런 데이터 전문 업체들 요새 사이트들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보면서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립밤을 하나를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 립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선 여론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뭘 어떻게 부각시킬 건지 우선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글이 나오는 거죠. 필 받아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사전의 작업을 거친 후에 생각보다 그 카피나 홍보하는 내용들은 감각적인데 그 밑에 들어간 내용은 되게 엄청 탄탄하게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런 이유는 클라이언트나 그런 사람들한테 좀 더 설득이 잘 되기 위해 초반에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1차로 저는 저한테 먼저 설득이 되나 항상 그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먼저 설득이 네, 되나? 제가 먼저 설득이 안 되면 남들도 설득을 못 하기 때문에 저를 먼저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내부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 3차로 클라이언트, 4차로 대중이 가는데, 만약 꼭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저나 내부 사람들한테 먼저 이 물건을 못 팔면은 그거는 당연히 클라이언트나 대중들한테도 못 팔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논리적이 돼야 사람들이 아,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되게 창의적이 나오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과 출신으로서 이제 디지털 홍보에서 좋았고 이제 활용을 많이 할 만한 게 인문학이었다라고 하는데, 인문학이 특히 어떤 부분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문과 출신도 있을 거고, 장래를 아직 확정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홍보인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보면서 문과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문과에서 인문학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게 좋네? 그럼 내가 이거 좀 더 지금부터 뭘 해볼까? 이런 느낌 때문에 한번 인문학이 좋다고 하면은 인문학의 어떤 부분인지 정말 딱 집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를 들거나 아니면은 네. 저는 윤동주를 진짜 좋아했는데, 서시. 네, 그렇죠. 윤동주가 시를 하나 쓸 때도 단어 하나를 고를 때 500번씩 계속 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기획안을 쓰든 아니면 뭐 카피를 쓰든 단어 하나하나 조금 더 신중하게 계속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장 퇴사를 많이 하는 이유 1위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서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쵸. 사람이 힘들죠, 항상.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할 때 조금 계속 내가 말을 하나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조금 더 듣기 편하게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다시 그 사람이 되묻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단어 하나도 되게 그 사람한테 맞는 단어들을 골라가지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선은 문과로 이야기를 두셨는데 저도 문송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요새 아무래도 취업도 힘들고. 근데 그때 배웠던 이론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는 데 바탕이 되고, 근데 문과, 이과를 떠나가지고 저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냐.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냐. 네, 그래서 꼭 당연히 뭐 문과, 이과 그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탕을 하더라도 나 그냥 문과니까 취업 안 돼, 나 이과니까 취업 잘 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가 필요하실까? 네, 지금 뭘 좋아하실까? 돈? 이게 잘 돼서 돈을 벌면 좋은데, 네. 그쵸, 최고죠.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 컵도 판매를 해야 되면은 이 컵을 쓸 사람은 누군지, 그러면 그 타겟들이
뭘 좋아할까? 무슨 취향일까?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컵을 팔 수 있을까? 이런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는 사람이고 네.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인문학이 어렵게 접근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 네, 그런 거를 항상 유지를 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수님이 한 건데 그냥 그 커피숍에 앉더라도 창가에 앉아가지고 좀 변태 같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관찰을 해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지금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한테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약간 셜록 홈즈 막 되게 관찰하는 저 추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뭐가 먹힐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저 옷을 입었지? 왜 저 색깔을 선택했지? 이런 거 지금 무슨 일이 적어놓죠. 있을까? 무슨 네. 일이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사람한테 계속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 회사에서 혹은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내 새끼들 중에서 얘가 제일 이뻐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새끼들 다 하나하나 너무 예쁜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뽑자면 가장 최근에 했던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컨피덴셜이라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컨피덴셜? 네, 그 기업 비밀 저희가 이런 비밀 유지 각서 이런 걸 쓰거든요. 미안해. 줄이 짧아서.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최근에 했던 글로벌 립밤 회사 홍보를 맡았거든요. 근데 이게 립밤이 원래 다들 겨울에 입술이 트니까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름이라서 지금 매출도 떨어졌고 요새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다 눈화장을 네, 눈이 보이니까 눈화장에 집중을 하고 여기는 가려지니까 립스틱, 립밤을 안 발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립밤 판매량이 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립밤이 매출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가 저희 목적이었어요. 그러네. 네, 코로나 이 시대에 마스크가 장기 착용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립밤의 매출을 높일 수 있을까? 네,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접근을 해야 되나? 유튜버한테 접근을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건 자극적으로만 생각을 했지. 눈화장 얘기 나왔잖아요. 눈 되게 이쁜데 마스크 쓰고 있다가 다음 페이지 딱 나오거나 이걸 딱 벗었는데 입술 막 확 이렇게 되고 그런 거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아니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너무 공격적이라 되나? 혐오감 느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건강 쪽이다 보니까 네, 헬스케어 쪽은 너무 자극적인 거를 사람들 기억에 남기는 좋기는 한데 네, 자극적인 게 약간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서 네. 나 약간 주눅 들었어. 이거 일단 정답은 아닌데.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네. 이제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니까 립밤을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계속 했는데 저희는 마스크 쓸 때도 립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주기로 한 거죠. 그 립밤 브랜드를 직접 홍보를 하기보다 아예 마스크를 쓰면은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리고 이게 그 습기가 차면은 보통 축축하다고 많이 느껴서 더 안 바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의사분들 자문을 구해보면은 입술이 가장 얇은 피부예요. 사람 피부 중에. 근데 온도가 올라가고 습기가 높아지면은 이 마스크에 닿는 표면 여기가 이렇게 많이 쓸려가지고 네. 오히려 더 약해지거든요. 불어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립밤을 발라야 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로 아예 네, 인식 자체를 바꿔주기로 한 거죠. 그냥 이걸 직접 팔기보다 캠페인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 뷰티 매체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많이 보는 거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서베이를 진행을 했어요. 저희는 서두케이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서베이 플러스 에듀케이션인데 네, 서베이를 하면서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립밤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서베이를 하면서 내가 립밤이 필요했구나 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 내가 마스크 벗은 다음에 입술이 텁텁하고 여기 건조했어. 이런 거를 전부 다 다시 상기시키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그러고 마스크 쓸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꼈는지 그런 데이터를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300명이랑 진행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 중 98%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때 불편함을 느낀다. 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의사분이랑 같이 이제 보도자료를 써가지고 그 보도자료를 이제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술에 불편함을 사실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서베이랑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 입술이 이렇게 마스크 쓰면 되게 불편했구나 라는 불편함 자체를 인식을 시키고 네. 입술의 그런 건조함이나 따가움 이런 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립밤을 계속 충분히 발라줘야 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뿌린 거를 이제 여러 사이트, 인플루언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을 시키는 거죠. 너는 이게 불편했어. 네, 너 이거 불편한지 몰랐지? 불편했어. 네. 근데 어떻게 또 저희 제품이랑 연결을 시키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 사실 입술 불편한지 몰랐지? 입술 불편했어. 근데 그 입술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보습감을 주는 립밤이 제일 좋아.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네, 여러 가지 있는 제품 중에 수분력이 많은 보습이 좋은 립밤이 제일 좋아. 근데 그 보습이 많은 제품은 우리 제품이야. 라고까지 이렇게 링크 연결이 돼서 요게 좋아, 이 립밤 정말 좋아요 라고 하기보다 너 마스크 쓰면 이렇게 불편했고 립밤은 좋고 근데 우리 립밤이 좋아 라고 사람들 인식 자체를 개선을 시키는 거죠. 이게 건강한 웰빙한 거다. 이게 좀 더 실제로도 그게 맞고요. 약간 사람들이 인식 못했던 거를 새롭게 심어주는? 네. 지금 이거는 회사 쪽으로 네. 이제 한 거고 혹시 모임 쪽이나 다른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중에서 네. 좀 몇 개 또 있는지. 요새 그 유재석 부캐가 되게 인기잖아요. 유재석 부캐요? 네. 왜냐면 내가 그걸 몰라서. 요새 그렇다. 왜 유재석 막 트로트도 하고 네. 막 싹쓸이 그건 알아요. 놀면 뭐하니 네 근데 그게 다 유재석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 부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네 게임 캐릭터 하듯이 부 캐릭터 부캐 나 이걸로 생각했어요. 던지는 부캐 생각하셨죠? 부끄럽다. 되게 샤키하다. 아닙니다. 미안해요. 약간 부캐를 키우는 게 요새 인기거든요. 지미유라든가. 맞아요. 정확해요. 네. 알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리준진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이유진이라서 네. 리준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활동명이 리준진. 네, 네. 오케이. 네, 리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부캐는. 네. 그래서 저는 외부 활동은 이제 공익 광고, 세상을 밝히는 광고 발광이란 모임이랑 네. 그리고 독서 토론 트레바리를 이길 나와바리라고. 우와. 나 이런 이름 너무 좋아. 진짜요? 트레바리들한테 뭔가 분들한테 제가 아기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어떻게든 얹혀가려고 말장난 해봤습니다. 나 이런 아기가 이름 너무 있지 좋아요. 않습니다. 이거 아기가 있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공익 광고 모임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재석 광고연구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광고천재 이재석.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대학생 때 한 2년간 일을 같이 했고요. 근데 이재석 광고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건 저도 처음 알아서. 진짜요? 그러니까 공익 광고 발광이 세상을 밝히는 광고로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은 이재석 광고연구소에서 대학생 때 이재석님과 함께 같이 광고를 만들어 갔었거든요. 네. 그때 계셨던 연구원님, 김용원 연구원님이 계셔서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때 8년 전에 만나가지고 2년이 돼서 조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뭐 회사 일, 뭐 시키는 일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고 싶고 세상을 좀 더 밝게 밝힐 수는 없을까? 그런 일들을 찾아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공익적인 일들을 해서 시작이 된 거죠. 진짜로 공익적인 거네요? 네. 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또 따로 있었을까요? 수입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돈을 사비로 사비로 저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일은 발광을 통해서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보이스가드 캠페인
그리고 뭐 유기견 크라우드 펀딩 해서 8,100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 이런 게 운이 좋게 잘 알려져가지고 뭐 신문이나 뭐 SBS, KBS, JTBC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네, 저희는 조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보이스가드 캠페인이랑 유기견 캠페인 두 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보이스가드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팀원들 중에 한 명이 그때 우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뭔가 도움이 되려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무엇일까부터 고민을 했어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그 배달 시킬 때 네, 그 여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그냥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띠띠띠 눌러서 누구세요? 이랬는데 체크 왔다고 뭐 가스 점검이라고? 네, 가스 점검 왔다고. 근데 가스 점검 올 일이 없거든요. 그분이 왜냐면 며칠 전에 이미 하셨대요. 아. 그래서 가스 점검 올 일이 없는데 가스 점검 왔다고 하면서 계속 문을 열려고 그래서 아 가스 점검 안 받아도 된다고 며칠 전에 했다고 그래도 막 문 열라고 하면서 밤에 호러인데? 네, 계속 찾아와가지고 문 막 이렇게 두들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리고 그 배달 시킬 때도 혼자 여성이 살면은 약간 이렇게 X 체크해놓고 무슨 영화에 있었는데 숨바꼭질인가? 무슨 인터폰 밑에다가 무슨 어떤 표시 해놔가지고 여기는 어떤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 정도로 조금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남자분들의 목소리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어플에 유튜브에 이제 트는 방식으로 저희는 해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틀면은 남자 목소리로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뭐 됐습니다. 그 앞에 뭐 놔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있다는 식으로. 네.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뭐 자기야 배달 왔어. 네네 이러면은. 맞아요. 그거를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했고 네, 여러 남성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선입견인가? 약간 억양이 센 사투리가 들어간 굵직한 목소리가 나가면 아 귀찮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 뛰거나 한번 싸우고 나가고 에? 이러면서 안전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방송에 공개를 그러니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그게 그때 그 신림 자취방 누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게 더 이슈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이걸 사투리 지역별 사투리로 녹음을 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이스가드는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유기견은 저는 유기견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네. 한 4년 전인가?